여러분 안녕하세요, 송 사무장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관료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국유재산을 너무 기준 없이 매각을 진행해 온 것 같다, 국유재산의 매각을 가급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동안 매각되었던 국유재산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고, 그 물건들 중에 몇 개를 추려서 JTBC 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뉴스 타이틀은 183억 강남부동산 120억에 매각되었다는 타이틀이고, 지금 건물이 이렇게 다 철거되고 부지만 지금 닦아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감정가 192억 원인데 이게 국유재산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낙찰가 123억, 무려 감정가의 64%에 팔렸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시세대로 다 팔아야 되는데 그만큼 할인해서 팔았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는 겁니다. 이 물건 말고도 여러 물건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뉴스에 제가 댓글들을 보니까 안 좋은 댓글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낙찰 받은 곳은 다 회수해야 된다, 이거 매입한 사람까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 낙찰받은 놈도 공범이다, 모의하지 않으면 저럴 수 없고, 싸게 사고 얼마 떼주고 뭘 사게 되면 커미션을 주는, 아마 그런 거를 상상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헐값 사서 호주머니를 두둑히 채웠는지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것 말고도 한두 건이 아니어서 전수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나오니까 실제로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이 두 분께서 그동안 매각되었던 국유재산 물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그 뉴스도 메인 화면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기사를 들으면 대부분 많은 서민들은 화가 나고 또 짜증도 나고 그럴 겁니다. 아, 진짜 욕 같아가지고 지웠는데 열받아 죽겠네 해도 너무너무하게 헤쳐먹어서 근로 의지가 박살난다. 누구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노동을 통해서 월급을 버는데 여기에는 몇십억이 나오니까 댓글 어떤 심정인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뉴스는 한쪽 측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오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댓글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물건이 어떻게 팔렸느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서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공매로 낙찰받은 걸 회수하라니, 경공매 시장의 반값으로 떨어진 건 국유재산 말고도 널려있다, 억울하면 경매를 좀 배우던지,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무슨 죄냐, 그리고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 매각됐으면 그게 합당한 가격이지 무슨 헐값이냐,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이 두 분들은 경공매에 대해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소개됐던 물건은 국유재산이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절대 거래가 할 수 없고, 온비드라는 곳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매각해서 이 공매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국유재산이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소개됐던 그 물건은 사실은 제가 낙찰받은 겁니다. 거기에 부동산 교육업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행크에듀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행크에듀를 통해서 낙찰받았고, 이거는 제가 은밀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행복재들 카페에도 당당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온비드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이렇게 낙찰 알림 문자를 보내줍니다. 이 낙찰 축하 문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받았던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국유재산 처분이 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썸네일에는 해명이라는 영상을 줬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해명이 아니라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팩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매각되었던 다른 국유재산에 대한 궁금증과 이런 의심도 한 번에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건은 제가 낙찰받고 바로 유튜브를 촬영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어떻게 되지, 그 다음 어떻게 되지 너무 좀 주목을 받기 때문에, 제가 뉴스에 소개됐던 것처럼 아직 나대지 상태이고 그 다음 완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매로 낙찰받고 이 낙찰받은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괜찮게 변모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담아가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이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일단 이 물건을 은밀하게 낙찰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거는 온비드를 통해서 낙찰받았고요. 무료 회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해서 누구든지 성인이라고 하면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92억짜리가 115억까지 유찰된 상황에서 제가 물건을 검색하게 됐습니다. 토지 면적은 198평이고요. 토지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28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자산이 국유재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더니 기획재정부
전부 소유로 되어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해하는 것처럼 만약에 저게 정말 좋은 물건이었다고 하면 저렇게 60%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졌던 게 아닐까요? 제가 입찰할 당시, 그러니까 낙찰받았던 그 시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후다닥 막 1주, 2주에 판매된 게 아니라 매각 일정이 쭉 진행됐었습니다. 8월, 9월, 10월 매각 일정이 미리 다 나와 있고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뜨려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하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제값 주고 다 살려고 하겠어요. 경매나 공매 물건인데.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가격 되면은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누구나 다 기다리는 겁니다. 190억짜리가 170억, 150억, 130억, 110억이 되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때 115억이 됐을 때 제가 123억을 적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123억을 적어냈지만 134억에서는 나 저 물건 안 사, 134억 저 말도 안 돼, 저거는 그냥 이익이 없어, 별로인 물건이야. 경매 공매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가격 주고서는 이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저게 100억이 넘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200억, 300억, 500억이 돼도 20명, 30명 입찰하는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경매 물건도 보시면 100억, 200억, 300억 넘는 물건도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 물건이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몇백억도 순식간에 들어오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130억이 됐어도 그냥 저거 안 사, 난 그 돈 줄 바에는 다른 거 살 거야, 더 멀쩡한 거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저렇게 유찰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대로변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아마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블록 들어간 것도 아니고 두 블록 들어간 물건입니다. 우리가 골목을 한 블록, 두 블록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에 입점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이고 A급 지역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보다도 여기도 B급, C급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A급보다는 더 영세한 업체가 입점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겁니다. 내 물건을 너무 깎아내리나? 또 여기가 경사졌어요. 제가 있는 이 물건이 여기에 지금 부지가 있는 거고 쭉 경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언덕 위에 있는 부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일방 통행길입니다. 딱 봤을 때 언덕 위에 있는 198평 부지입니다. 두 블록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한번 보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별로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다 유찰됐던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물건 현황을 보시면 언덕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상가나 다른 게 있던 거가 아니라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단독주택도 128평입니다. 토지는 198평이어도 임대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28평 주택을 월 1,500만원, 1,000만원 이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임대료는 이거보다 더 받고 싶었지만 시세는 더 될 수 있어도 지상에 있는 이 건물이 엄청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보면 층고도 무척 낮고 주택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여기를 그 전에 누가 쓰고 있었냐? 경호처에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아마 대통령 경호실에서 썼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안 쓴 지가 한참이 됐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슬고 완전히 주택도 누가 들어가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수리를 보고 나서도 좀 모양이 안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 물건은 입찰 전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보여주는데 저 물건을 이런 상태를 보고서 130억 주고도 당연히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억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언덕 위에 다 쓰러져가는 저 주택을 사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이거를 당연히 높은 가격에 팔면 좋겠는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느냐? 가용한 자산이냐? 아니에요. 경호처가 여기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거를 또 다른 곳에 임대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나 잘못한 거는 너무 안 좋은 시기에 매각을 했다는 거? 그거는 담당자의 실수구나. 아니면 이거를 다 철거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매각했다고 하면 좀 더 나았을 수 있었을 것인데 공무원들이 목숨 걸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매각하라고 하니까 내놓은 거고 저렇게 누가 바로 쓰기에는 애매한 상태로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이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상황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23년에 제가 낙찰받았는데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서 거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빌딩 시장 저렇게 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1, 2억이 아니라 몇십억 그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거래도 없고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안 가질 타이밍이었습니다. 더 좋은 전망도 안 나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국 부동산 매매량도 23년 때는 거의 최악이었고 가격까지 하락했습니다. 거래도 거의 없고 정말 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저 상황만 돼서도 지금 부동산 좀 관망해야 될
될 타이밍 아닌가? 저 물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야 지금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돈 버는 거야. 거의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는 시점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당시 유튜브 보면은요, 제가 자극적인 썸네일을 안 갖고 왔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부동산 이제 폭망한다고 하고 앞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런 썸네일을 가진 유튜브가 50만 100만 됐었고, 뉴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뉴스는 많이 보잖아요. 전국 부동산 시장 비명 미분양, 요즘 어느 시대인데 집을 사요. 집도 안 사는데 저렇게 쓰러져가는 단독주택을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을 봤더니 지금 와서 부동산 시장도 회복되고 이제 보니까 괜찮은 가격이었던 거지, 저 때는 저 가격을 주더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123억을 적었고 2등은 118억인가 9억을 적어서 제가 2등하고 차익이 5억 정도가 나요. 만약에 제가 입찰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국고로 5억 정도가 덜 회수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하고 2등도 없었다고 하면 아까 110억 그 밑에 가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공매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익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나와 있는 사이트의 입찰 가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화면이었습니다.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공개 경쟁 방식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돼서 받았던 거였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안다고 하면 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사람을 정말 욕하거나 짰다고 하거나, 이거는 죄송하지만 너무 무식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 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입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사실 잘못 오해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2억 원 물건을 123억에 산 게 과연 부당한 걸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 한번 경매시장 가보시면 국유재산 말고도 정말 좋은 물건들이 절반 가격 이상으로 떨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물건이든지 주식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백화점에도 세일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사든지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 아니, 돈 많은 사람들만 돈 더 버는 세상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온비드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저렴한 물건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신다고 하면 100억, 200억 이런 거 아니더라도 몇천만 원, 몇억 이런 물건으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부한 사람만이, 이걸 아는 사람만이 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쿠폰 모으는 거 좋아하고 얼리버드 좋아하고 싸게 사는 거 다 좋아하는데, 부동산도 이거 한번 싸게 사는 것만 알아두시면 평생 남들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게 공매이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공매는 국가가 마련한 제도와 법률 안에서 만들어진 입찰 방식입니다. 이거를 공부한 사람은 그냥 일반 부동산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공개 경쟁 방식에서도 싸게 살 수 있는 옵션을 항상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매수하는 방법을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공부해두면 이런 불황의 시기는 언제든 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현 시점도 주식시장만 좋을 뿐이고 아직 실무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회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싸게 살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아요. 공부 조금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도 공부하셔서 여러분들도 싸게 부동산을 매입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공부해두면 언제든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하셔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